네, 안녕하세요. 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네,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네, 쿤숙자님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인드라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오늘 있었던 얘기를 잠깐 하면 인드라가 상태 매매창을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안 봤습니다. 네, 진짜 안 봤어요. 저는 안 하면 안 하는데 새벽에 4시에 잠이 깨더라고요. 저절로 나도 모르게 새벽 4시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나도 모르게 상대창을 봤어요. 그랬더니 3.5%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인드라가 매수한 관점에서는 여전히 한 5% 마이너스였어요. 뭐 이거 올랐구나 생각하고 그냥 너무 졸리니까 잠깐에 깬 거니까, 네, 그리고 잤어요. 새벽 4시에 잠깐 깼다가 또 잤어요. 그리고 한 6시 반인가, 오전 6시 반인가 또 잠이 깼어. 그래서 그때 또 안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인드라 또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마이너스 12%. 네, 잠시 올랐다가 폭락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잤어요. 아니 왜 그때 깼지? 인드라가 이제 제정신이 들어간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오전 새벽 4시경에 깼는데 그때가 피크 최고점이었어요. 최고점. 그리고 제가 또 6시 몇 분인가 했던 데가 대최저점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안 봤어. 매미창을 안 봤습니다. 아예 안 봐. 야, 무슨 불장난? 예, 루스코님 어서오세요. 예, 하여튼 간에 지금, 800만원 넣었는데, 마이너스 100만원. 단 일주일 만에 100만원이 마이너스야.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되게 웃기네. 웃고 맙니다. 자,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한번 별거 안 했어. 왜 인드라는 생각해본 거래요. 뭐냐면,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막 상승을 달릴 때는 왜 주식이나 암호화폐는 없을까? 미리 다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한참 막 그냥 내리 꽂을 때는 왜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갖고 있나? 네. 자, 블룸버그에서, 모건스탠리가 아니라 블룸버그에서 3년 뒤에 10만원 간답니다. 3년 뒤면 적금 들라 이런 얘기겠죠. 적금을 들라. 1타 3피 그냥 유일한, 그리고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제 생각에는 한 9시까지는 매매창을 안 봤지만 굉장히 안 좋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안 봤지만. 근데 9시부터 갑자기 손님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암호화폐가 오를까요? 인드가 지금 2시간 동안 정말 9시까지 손님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문 닫아야 되나? 일찍 방송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9시부터 갑자기 왕창 밀려가지고 평균을 유지했습니다. 딱 놀랍게도 9월달 평균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손님 좀 있다는 얘기는 좀 암호화폐가 좀 올랐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인드라 보고 암호화폐 하지 말란 얘기지. 자, 방송 시작합니다. 636회 옥설타임즈쇼 2022년 9월 22일 민호리 성렬형 유엔연설 뉴욕타임즈 인터뷰 한일회담 VOA 김길선 아침한개 신흥균 추국의 샤르세완 젊은 시각 세운형 신박과학 휘철리즘 부어나세바 KPR 한일회담 유엔연설 뉴욕타임즈 인터뷰 세운형 VOA 젊은 시각 신박과학 김길선 아침한개 신흥균 추국일 샤르세완 아이게스 휘철리즘 부어나세바 KPR 유익남 지스쿨 수리남 천재견 4월이. 자, 우선 각도님 어서오세요. 우선 이제 성렬형이 지금 굵직굵직한 외교 성과를 거두고 있죠. 유엔 연설 했고요.
그다음 한일 정상회담 했고요. 그다음에 전 몰랐는데 며칠 전에 뉴욕타임즈 인터뷰를 했네요. 예, 이거 뉴욕타임즈 인터뷰가 부터 얘기할게요. 국위본능 관점에서 다 중요하지만 국위본능 관점에서 뉴욕타임즈 인터뷰가 중요한 이유를 지금부터 다른 데선 들을 수 없는 얘기죠. 인드라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정권 교체를 했을 경우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인터뷰했죠. 네. 그 다음에 지방선거 압승을 했을 때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는 언제 인터뷰하나? 그래서 이제 이든영이 방문할 때, 방한할 때 그때 인터뷰 할까 했더니 안 했단 말이에요. 뉴욕타임즈가. 네. 그래서 언제 할까 했더니 바로 유엔 연설 앞두고서 했네. 굉장히 매우 흥미로운 관점이다. 인자 3대 저널, 월스트리트 저널, 3대 구분 언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언론은 인드라가 9번 세계 최고 언론은 어디죠? 뉴욕타임즈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시점, 그리고 이 뉴욕타임즈 인터뷰했던 분은 아마도 서울지국장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전문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떤 분께서 뉴욕타임즈 전문이 있으면, 인터뷰 전문이 있으면 저한테 좀 뭐 메일이든 뭐든 주시기 바랍니다. 미카엘님이 뉴욕타임즈 독자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저한테 메일로 하나 주시든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인드라가 봤을 때 뉴욕타임즈 인터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드라가 떠오르는 것은 문전비 파쇼, 자유 파쇼 정권 때 남북 정상회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뉴욕타임즈는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쇼다, 정치 쇼다. 뉴욕타임즈 비판 논조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뉴욕타임즈가 문전비, 발족정은, 그 다음에 트럼프 이 삼각에 대한 어떤 정치 쇼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뉴욕타임즈 성렬형 인터뷰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굉장히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워싱턴 포스트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의 파괴력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인터뷰한 거기 때문에. 요즘 인드라 볼 때는 이제 듣보잡으로 변모한 타임즈 따위하고는 한 10만 배 차이가 난다. 인드라 타임즈 같은 거 인용 안 하잖아. 10만 배 차이가 난다. 영향력 면에서 굉장히 파괴력이 있다. 뉴욕타임즈 보도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일 정상회담 앞에서 이제 기시다가 불쾌감을 하고 뭐 한일 정상회담 안 한다 이렇게 떡밥을 날린 것들, 한국에서 그냥 자유 파쇼 찌라시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 신나가지고 전에 한일 정상회담 했네. 아주 적절하게 한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미국에서 했어요. 이것들은 굉장히 기시다나 성렬형이나 한일회담을 가장 늦게 한, 우리 기록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한일회담을 나중에 했거든요. 4대 강국 중에서 제일 나중에 해가지고 굉장히 일본에서 불쾌감을 표시했고요. 반쪽 문전비나 발전공무는 신경 쓸 거 없고 거기 파시스트. 중요한 것은 기시다가 큰 결단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시다는 인드라 얘기했잖아요. 기시다는 반쪽 아베와 달라요. 그러나 자신이 얼굴 마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쪽 아베와 차별화된 노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과제예요. 기시다 입장에서는, 외교 전문가인 기시다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지지 기반은 반쪽 아베인데 여기서 독립해야 되는 것이 국영 미션이에요.
이거 이해하신들아 얘기했죠. 예? 기시다의 지지 기반은 반쪽 아베인데, 예, 구기본 미션은 그 반쪽 아베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벗어나야 된다고 지금 구기본 미션은 기시다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한국과 많이 만나라, 성렬원과 만나라, 이런 미션이에요. 이것들을 잘 조율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마치 오바마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과 반쪽아베 이랬을 때 오바마가 누구 편이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편이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명분으로나 실리로나 대한민국의 유리한 위안부 합의를 끌어냈죠. 이거를 뒤집어 엎은 게 문전비 잘 빠시오. 위안부 패밀리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100% 명분으로나 실리로나 180도로 손해보는 그렇게 만들고 했던 게 문전비 잘 빠시오. 이것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명수사법부를 개혁해야 됩니다. 사법부 거래, 재판 거래를 낱낱이 밝혀서 사법부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문전비 잘 빠쇼의 시절에 사법부는 철저하게 검증해서요, 감옥에 갈 사람 보내고 재판 거래했던 사람들 다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철저하게 검증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 앞에 낱낱하게 밝혀야 돼요. 그리고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적폐들을, 매국노 적폐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엔 연설은 아니 무슨 북한에 대해서 특정 국가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왜 언급 없었냐? 이거 좌익파쇼, 북한학 교수들은 난리가 났어. 니들은 김계선 누님부터 공부해! 이 개쓰레기들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중요한 건 뉴욕타임즈에서 이미 다 얘기하고, 유엔에서 특별히 성렬형은 북한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 안 해요. 인도가 강조한 인도태평양 이 관점이에요. 지금 유엔의 초점은 북한이 아니에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서 성렬형이 새삼스럽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제 국기본 관점, 이든형 관점하고 같아요. 북한 문제는 각던 애들 입 닥치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그렇다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런 관점하고 하는데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북한만 유엔에 가서 세계를 얘기해야 되는데 북한만 얘기하는 그러한 쓰레기 같은 외교, 쫄보, 문좀비, 그 혼밥 외교 이제는 지양해야죠. 근데 난리가 났죠. 왜냐면 너무 비교가 되잖아. 무슨 문좀비와 외교와 성렬형 외교가 너무 비교가 불가잖아. 문좀비 혼밥 외교와 성렬형의 자유연대 외교는 비교가 불가해요. 비교 불가. 한마디로. 근데 그거를 만회해야 되잖아. 인드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성렬형이 32%다. 자, 인드라가 여론조사 전문가잖아. 여론조사 전화 오면 안 받잖아. 인드라가 정확하게 할게요. 이 32%라는 건 절대 지지율이에요. 절대 지지율. 이거를 만약에 지난 시기에 투표율이 75%인가 70%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4분의 3, 4분의 2 정도는 국민들이 투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들을 투표로 환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성렬형의 그 당시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 투표로 감안해서 하면 한 40% 조금 넘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42, 43, 그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인드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성렬형 지지도는
지난 대선 때보다 더 지지율이 높다 라고 얘기했죠. 한 52% 내지 53%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드라가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국힘당 지지율이 뭐 38이다, 뭐 반쪽당 지지율이 34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드라는 볼 때 국힘당 지지율보다 성렬영 지지율이 아무리 못 잡아도 5%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난 지 1년도 안 됐다고요. 대선 때 성렬영 찍은 사람들은요, 지금 그냥 지켜보는 사람들이지, 뭐 몇 개월 만에 성렬영 지지율을 포기해? 그런 건 사기지. 사기예요, 사기. 그런 건 없어요.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인드라 얘기할게요. 한 1년 지난 다음에 내가 찍은 거 후회한다, 이 정도는 얘기가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최소한 아무리 못 잡아도 1년 동안은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욕먹어도 박수를 보내고 저 잘해라, 지켜본다, 이런 관점이 돼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정비는 왜 40%냐? 인드라 간단하게 할게요. 아주 쉽게 이거 그냥 거두절미하고 복잡한 계산 다 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정비의 지지율에서 그러니까 한국 최초의 파시스트 반쪽 노면 지지율과 문정비의 지지율에서 20을 빼면 돼요. 20을 빼면 돼. 그럼 반쪽 노면이 문정비가 마지막까지 40% 지지율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서 20 빼면 20이면 얼마죠? 20이잖아, 20. 그게 대선 지지율이고, 지방선거 때 참패한 지지율이에요, 여러분. 20. 인드라 말이 맞잖아. 그러면 성렬영 지금 30% 거기다 그럼 어떻게 되냐? 플러스 20 하면 돼요. 그럼 52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애들한테 이렇게 물으면 자기는 사기친 거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 지지율로 하니까 실제로 성렬영 지지율을 뭐 이렇게 하면 아주 엄격하고 하게 질문 조항도 요상 야릇하게 최대한 깎아서 질문도 막 최대한 성렬영한테 불리하게 하고, 요상 야릇하게 요즘 성렬영이 잘못하고 있는데 성렬영을 지지하십니까? 뭐 이런 개소리 같은 설문조사 이렇게 해버리면 32%까지 최대로 깎아가지고 보니까 성렬영 지지율이 32%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거는 뭐 나름대로 이렇게 여론조사상 아주 틀렸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최대한 깎아가지고 32%더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야. 그냥 여론조사 업체로서는 더 깎아내리고 싶지. 근데 32% 이하는 도저히 안 내려가는 거야. 아무리 문항을 막 복잡하게 만들고 깎아내리고 막 험담하고 막 그냥 찌라시들이 계속 성렬영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더 안 내려가. 그게 32%야. 그리고 재명이는 막 재명이하고 반쪽미당은 아무리 막 그냥 찌라시가 막 그냥 난리치고 좌파쇼 엠빙신이 난리쳐도 더 올라갈 수가 없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인드라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문전비나 좌파쇼 39점 39패 42.42패인가 발정 넣으면 그때 지지율도요, 실질 지지율은 5%인데 지지율 한 25%인가 기록했어요. 문전비는 40%, 거기서 20 빼면 돼요. 2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쪽민주당이 수십만 한국인을 학살하더라도 17% 정도는 마지노선이에요. 반쪽민주당이 어떤 매국노 짓을 하더라도 17%는 매국노들이에요. 매국노 집단이기 때문에 17% 이하는 안 내려가요. 어떤 짓을 하더라도, 스탈린 짓, 무슨 뭐 히틀러 짓을 하더라도 반쪽민주당이 17%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제가 17%는 죄송합니다. 17%는 국힘당이고, 반쪽민주당은 9%, 인드라 기억상 9%,
죄송합니다. 실수했네요. 일단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렬형이 바이든 대통령 이대영과 회동했죠. 그때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성렬형이 영어를 잘하나요? 이대영하고 통역 없이 운전비는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성렬형이 영어 좀 하나요? 아니면은 옆에 박진 외무장관이 통역을 해준 건가요? 계속 얘기하네 성렬형이. 이거는 좀 내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용서를 할 때는 성렬형이 영어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간단한 영어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성렬형인가 궁금하네요. 이때 이든영하고 대화했던 것이 한국어로 얘기했는지 영어로 얘기했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이든영과 자주 만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든영하고 성렬형은요 혈맹 관계입니다. 나중에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두 분은요 정말 끔찍하게 챙길 겁니다. 이든영에게 있어서 그 성렬형은 아주 훌륭한 파트너고 성렬형도 이든영에게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두 분은 정말 개인적으로 한미 혈맹이고 개인적으로 이든 성렬형은 혈맹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기본이 문전비를 임명했고 ABM이가 매국노이거나 매국노에게 세뇌된 문바들이 문전비 평양연설에 환호했죠. 국기본이 성렬형을 임명했고 국기본이 묻고 있습니다. 자유란 공기 물처럼 공짜라고 생각하나 좌익파시오 문전비 때를 기억하라. 자유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문전비 좌익파시오를 국기본이 임명한 거죠. 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이러한 자유정신, 자유연대정신을 기억해야 된다.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인디라가 계속 2년 동안 계속 강조한 게 국회본은 대한민국의 자유 테스트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ABM이가 매국노이거나 세뇌된 이들을 어떻게 교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이 문제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누군지 다 알겠죠? 문장만 보면 다들 눈치챘을 것 같은데 돈과 권력, 지위 등등 모든 것을 다 가진 놈들이 어떻게 교화가 됩니까? 교화를 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 지위를 빼앗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 지위 등등 모든 것을 다 가진 놈들한테 시간까지 주면 그게 혜택을 주는 거지 교화시키는 겁니까? 웃음만 나오는군요. 오히려 국회의원이 그동안 교화시킨 사람들은 인드라 선생님과 몇몇 서로 이웃들이라고 생각되네요. 국회의원은 애매미가 매국노이거나 세뇌된 문바들을 교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인드라 선생님을 교화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어 보이는군요. 저는 제가 교화된 것은 국회의원 덕분이 아니라 마자세 덕분이고 저는 신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신이 아니죠. 저는 국회의원한테 교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 덕분이에요. 신이 명하셔서 인드라가 국회의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인드라를 교화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드라한테 닥친 시련은 국회의원이 저한테 준 것이 아니라 신이 저한테 주신 시련이지 국회의원이 저한테 내린 시련은 아니다. 물론 이제 테네님께서는 그것을 신을 부정하는 입장이니까 국회의원은 신의 동급으로 봐서 인드라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국회의원에게 그 교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인드라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화라는 측면은 어감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뉘앙스가 풍부한 외교 용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님께서는 분노를 표시하시고 있겠죠. 분노, 복수 이렇게 말씀을 해서 얘기하는데 저는요 신께서 벌할 것이다, 천벌을 낼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시간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교화에는 외교적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예, 우리 무신론자인 선생님에게도 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천주교인도 아니고요, 뭐 이슬람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무슨 뭐 일루미나티도 아니고 프리메슨도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남 이런 영화가 있었네요. 인드라 볼 땐 이제 한국적 느와르 라는 측면에서 이 넷플릭스 현재 1위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 그 뭐죠? 그 느와르 한번 제대로 찍은 거 하나 있었잖아요. 이정재하고 이 친구 이 배우 이름이 뭐죠? 네. 둘이 나와가지고 신세계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성렬형 정부에 걸맞는 건성징악이 뚜렷하고 해피엔딩을 하는, 이거 거의 힘들어 볼 때 이게 지금 한국의 어떠한 영화 문법이 점점 더 헐리우드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헐리우드 문법을 굉장히 충실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어떤 특색, 한국적 장점을 가지면서도 점점 넷플릭스 영화들을 보면 그 헐리우드 문법에 굉장히 헐리우드 그 블록버스터 문법에 굉장히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 한국적인 어떤 장점과 헐리우드 문법 장점이 상당히 융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류의 인기와 그 다음에 그 익숙한 헐리우드 문법 두 가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느끼면서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네요. 굉장히 익숙한 문법이에요. 지금 이 수리남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인드라가. 헐리우드 대작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미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렬하게 받았습니다. 아주 좋았고요. 높이 평가해요. 앞으로 어떤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든 애플이든 어디든 가는 지향해야 될 한국 드라마를 어떤 모범을 보여준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높이 평가하고요. 제가 볼 때 한마디만 더 한다면, 한때 영화 감독을 꿈꿨잖아, 인드라가.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인드라가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이 영화 봐야 돼, 넷플릭스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하여튼간에 굉장히 잘 만든 웰빙 드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굉장히 그 다른 제3세계의 그런 예를 들면 제3세계든 유럽 드라마, 그러니까 영들을 뺀 프랑스다, 무슨 스웨덴이다, 뭐 핀란드다, 무슨 또 러시아 드라마, 큰 거 다 러시아 SF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늘 헐리우드 문법에 익숙한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나치게 그 나라 정서에 너무 몰입한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안 맞으면은 닉배송 같은 그 대참사가 일어나거든요. 캠파이어님 어서 오세요. 어쨌든 저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1위 찍을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높이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례식, 이거 장례식 갖고 자꾸 이렇게 헛소리 하는 애들이 많은데 웃고 넘어가고, 성렬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 보시면 되고요. 세계 시민 국가 자유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 연대해야.
저는 그런 생각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뭐라냐면 성렬형이 이순신이라면 반쪽미당은 현재 원균이다. 원균 입장에서 어때요? 예? 이순신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순신에 대한 험담이 필요하잖아. 어떻게든지. 예. 그리고 반쪽압의 잔당빠들은 선조인 거죠. 말하자면. 예. 어떻게든지 성렬형을 죽이고 싶잖아. 반쪽압의 잔당빠와 그 다음에 이제 반쪽미당은 원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인드라가 중도 우파 이런 편 안 하고 자유 우파, 자유좌파라는 편 계속 쓰고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는 인드라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준석이가 잘 해내기를, 준석이 묘하지 않아. 유승미도 좋아하잖아. 근데 지금 뭐 준석이가 뭐 당을 만들든 뭘든 저는 뭐 이렇게 관심이 없을 텐데, 준석이가 지금 지나치게 우익 패션 노선으로 달려가고 있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저는. 여성 혐오 우익 패션 노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노선이거든요. 여성 혐오 우익 패션 노선의 끝은 굉장히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준석이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어쨌든 굉장히 우렸었습니다. 우익 패션 노선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굉장히 우렸습니다. 저는 준석이 좋아하는데 지금 노선은 준석이가 여성 혐오 우익 패션 노선이다.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근데 준석이를 아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성렬형을 대통령으로 임명하고 통일한국을 준비하게 한 대한민국 과매도가 운전비 자유파쇼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드라 입장에서는 성렬형은 당분간 매년 8월 16일에서 4월 2일까지 강세를 유지할 것이고, 반면 4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6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약세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매년 그렇게 당분간 진행되지만 단 총선이나 대선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 이런 규칙에 연연하지 않게 적절한 뉴스와 행보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유본 2025년까지는 분단 지속이 있죠. 그래서 2025년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면, 2025년부터는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단 체제 유지가 통일로 가는 시기다. 2025년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프로그램은 2025년 분단 지속 가성비가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순간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고, 뉴 프로그램에는 인드라 구본론이 참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유와 연대, 한국지라시와 달리 자유아시아, 미국 소리 방송 BOA가 제목 뽑는 거 봐라, 이게 언론과 찌라시 차이인 게다. 북한 등 특정 국가 언급이 없음에도 한국 찌라시는 개 난리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무슨 팩트체크, 엠뱅신, 제가 지난 방송에 얘기했더니 또 우리가 또 젊은 시각이 또 이런 것들 반영 안 해요. 인드라는 따로 엠뱅신에 대해서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엠뱅신은 민영화가 답이다,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일이 인드라는 신경 쓰지 않을게요. 엠뱅신 조직 구조가 복마전 아닙니까? 복마전 구조를 일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입사원 뽑는 기준도 그렇고, 구조 자체가 복마전이고 신입사원 뽑는 거, 이거 자체가 모든 게 국가 세금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민영화하면 아주 깨끗하게 해결돼요. 그거 이전에 막 자꾸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좌회파시전 민원연과 한국의 언론 노조 정상화를 위해서, 언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엠뱅신의 민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반지성주의 찌라시 세상인 한국의 언론 구조를 개혁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엠뱅신 민영화만이 답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민영화에 대해서 인들아 반대합니다. 오직 인들아 노조도 인정한다고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죠. 언론 노조도 인정해요. 응? 일반 노조도 인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이 아니라 잘파쇼 권익을 위해서 일반 노동자의 권익을 해치는 이런 잘파쇼 민원연 잘파쇼 엠뱅신을 해치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답이다. 이렇게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김은혜도 MBC 출신인가? 엠뱅신. 그 다음에 이전 대통령들과 경우와 달리 이번 윤 대통령 연설에는 한반도 북핵 이런 단어가 없네요. 자유와 연대 정말 역대급 연설입니다.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문전비 북한이라는 특정한 교우에만 집착한다. 뉴욕타임즈 인터뷰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게 이든영 메시지고 9.1 CFI 메시지예요. 이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인도태평양 주역으로서 거듭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인도태평양 거듭나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여태까지 9.1이 소프트 파워론 조지 푼나이라는 훌륭한 석학의 어떤 프로그램과 유통을 장악한 9.1의 힘 덕분에 한류가 컸는데 소프트 파워는 컸는데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죠. 여전히 한반도가 다른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강대국인가는 아니다. 군사력 면에서 그 다음에 어떤 경제력인 면에서 힘을 키워야 되겠죠. 그것이 성일영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건너는 데 한계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 키워주겠다는 거 아니야. 9.1이 너무너무 고맙지. 한계라잖아. 성일영의 이번 유엔 연설이 자유연대로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무게소리 방송 거기에 나오는 국제 전문가들 한반도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해. 한계가 있다.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경제력도 키우고 외교력도 키우고 군사력도 키워야 된다잖아. 너무너무 고맙지. 키워주세요. 그렇게 딱 한계를 지적하니까 너무너무 고맙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들하는 막 사이다야. 성렬랑 유엔연설 듣고 사이다를 느꼈어요. 문준비의 어떤 무슨 유엔연설 쫌스런 좀 쫄보 쫌팽이 이런 그런 연설 듣다가 귀가 아주 그냥 막 이런 데 그냥 정화되는 느낌이 느꼈어요. 여러분 뭐 그런 정화되는 느낌 느껴지지 않나요? 전 저 성렬형 빠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인드라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요 인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인류의 관점. 한국인 관점이 아니라 인류의 관점에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유엔 제재 북한 노고적 기반 한일 정상회담 개최 기시다. 인드라 분명히 얘기하잖아. 한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기시다는 잘 어쨌든 벗어나서 어떻게든 이 한일 이 정상회담 한일 간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 지금 일본이 사활을 걸어야 돼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잖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처럼 한일 월드컵 정신으로 지금은 뭉쳐야 된다. 어려운 과제들, 문전비나 자이파쇼 반쪽 아베가 임명했던 그 문전비, 자이파쇼 이들한 노름에 놀아나지 않고 해놔야 되겠죠. 말하자면 반쪽 아베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고 문전비는 원균인가 원균. 이 원균과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극복하고 한일 간의 화해가 필요하고 연대가 필요하다면
그쵸? 기시다는 덕천가강이 돼야 되고, 그쵸? 한국에선 성렬형이 이순신 노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순신은 뭐 이순신 정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훈형이 좋은 말씀 하셨죠. 왜 그 인드라가 또 이렇게 찌라시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TBS에 대해서 뭐, 저는 이거 나 인드라 세훈형 믿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훈형. 일각에서 막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드라 신경 쓰지 않아요. 다 여건 다 알고 있습니다. 세훈형 힘내시고,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그렇게 막 툭툭툭하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툭툭하는 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끄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익파시어들은, 변어봉과 같은 우익파시어들은 성렬 한국인의 적이고, 성렬형과 세훈형의 적이에요. 변어봉과 같은 저익 파시오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익 파시오들은 그러니까 성렬형 비판하고 세훈형 비판하는 거죠.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준서가 너 성렬형 깐다는 것 자체는 포지션이 우익 파시오 노선이야. 그걸 분명히 해야 돼. 그 다음에 한동훈 공포증, 뭐 이거는 뭐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 동훈이 형에 대해서는 그냥 대통령 후보 안 돼요. 대통령 안 됩니다. 동훈이 형은 그냥 법무장관으로서 자기 역할 충실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에 가장 많이 불법 체류를 하는 국가. 내 소금밭을 보여주시네. 디스크. 이 대문 죽이네요. 염전노예 불법 체류, 이게 인드라가 그 5급 당당 노동비서관으로서 가장 고려했던, 연구를 많이 했던 분야가 이 이주 노동자 부분이거든요. 그 이주 노동자 부분에서는 굉장히 인드라가 고민이 많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주 노동자 부분에 대해서 성공한 나라가 그 어떤 나라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는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1억 서울론, 10억면 한반도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게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지스쿨이 불법 체류자 이런 주제로 다뤘던 것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박과 인간의 뇌 유전자를 넣어보았다. 이거 무슨 영화 혹성탈출 떠올리게 하네요. 재밌고. 그 다음에 깃불 착시. 깃불하면 착시다. 이 착시 아가씨 너무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수메르 운마달력, 요거에 대해서는 인드라 요거를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꿨어요. 색깔을 좀. 선생님 설명 듣고 나니 음악론에 기반한 동양적 사유 방식이 인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인식론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한국인인데도 저런 음악론적 순환적 사유 방식이 굉장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는데요. 강아지는 뭐 저는 천재견 4월이를 좋아해요. 천재견 4월이만 좋아하고 저는 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좋아하지 개는 그냥 크게 좋아하진 않아. 근데 이제 길 가다가 개 보면 그럼 이 정도지 막 좋아하는, 아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타샤는 막 인드라한테 개 길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전 반대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고양이 스타일이 좋아요. 같이 산책할 필요 없고
저는 막 이 천재견 사오리처럼 막 유튜브에서는 막 이렇게 들이대잖아. 그냥 딱 저 정도만 좋아하지, 진짜로 막 24시간 내내 들이대면 제가 그만큼 사오리한테 잘해줘야 되잖아. 24시간 신경 써야 된다는 게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제가 잘할 자신이 없어요. 예. 우리 미카는 하루에 30분만 신경 써주면 되니까 내가 너무너무 고맙죠. 우리 미카는 인드라가 24시간 중에 30분만 신경 써주는데, 예? 한 10분 정도 봉사하지만 그게 어디야. 인드라는, 예, 가성비로서 우리 미카가 최고고, 예, 저는 천재견 사오리처럼 난 저 친구가 과연 여자친구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여친하고 결혼하더라도 저 사오리가 질투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예? 예?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저 사오리가 굉장히 질투할 것 같은데, 거의 부인이에요. 늦게 온다고 삐지고, 예? 연기지만 쓰러지니까 막 난리치고 완전히 그냥 전생의 부부가 아닌가 생각해 주는데, 예. 그리고 막, 예? 시부모님 오시니까 저렇게 막 좋아하는 며느리야 완전히, 예? 예? 이 주인장 어머니 아버지가 오니까 막 신나가지고 난리를 쳐. 며느리가 저러면 얼마나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예? 원래 시아버지는 며느리 싫어했는데 완전히 며느리예요. 천세견 사오리가. 예? 제가 볼 때 저 친구는 결혼 못할 것 같아. 예. 그런 거고 저는 강아지, 예, 뭐 그냥, 예, 봤습니다. 좋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 그 순환 면적 사고 방식도 뭐 이렇게 22%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78%는 직선적 세계관, 한 20% 정도, 78%는 직선, 예, 과학기술, 예, 진보, 그 다음에 이제 22%는 순환 개념, 패턴,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인드라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을 때 핵심은 잘 간파하셨는데, 인드라는, 예, 어떤 입장입니까? 변증법에서도 종합은 없다. 예. 아도르누나 데리다 입장처럼, 예? 정과 반만 있지 합은 없다. 이게 아도르누 입장인데, 이게 천사와 악마만 있는 거지, 예. 천사 악마가 그렇게 뒤바뀌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정은 정이고 반은 반인 거예요. 천사 악마, 이게 동양에 와서, 예? 진나라 때 점성술을 딱 했는데 한나라가 집권하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복잡해졌어, 동양 철학이. 그래서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고 다 구라예요. 네. 그래서 동양 사람들한테 변증법이 굉장히 익숙한 게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 됩니까? 아니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시게, 루시퍼는 사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루시퍼는 오히려, 예? 성경학자들이나 성서에 근거해서 얘기해요. 성서에 어디 루시퍼가 악마라고 나온 데가 어디 있어요? 성서에 없어. 예? 루시퍼를 악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 성서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이야. 그렇게 따지면 인도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루시퍼를 뭐 이렇게 옹호할 생각은 없어. 루시퍼는 그냥 금성이에요, 금성. 예, 최초의 천사야. 근데 그걸 이제 타락한 천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루시퍼가, 라는 개념은 성서에는, 예, 부정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어요.
예. 성서에 없는 얘기를 왜 해? 사탄은 문제지. 사탄이 인드라 얘기했죠. 사탄과 루시퍼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루시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인드라 볼 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는. 예. 그냥 루시퍼는 금성이야, 금성.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루시퍼가 언제부터 악마가 됐냐, 취급을 받았냐, 중세 와서 좀 이렇게 좀 약간 됐고, 무엇보다 이제 헐리우드 같은 데서 루시퍼 막 이런 영화, 문좀비 잘 파셔도 영화 보고 맨날 세계를 공부하자, 무식하니까, 문좀비가 무식하니까 영화 보고 맨날 그런 헛소리 하는데 똑같은 거지. 루시퍼도 영화에서 나온 루시퍼지, 악마고.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형궁, 루시퍼와 사탄은 구분하셔라. 그 다음에 아침 안개, 이런 거 중요한 얘기. 아침 안개 역시 최고의 정보통. 그 다음에 이제 푸틴, 군동원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 추부길, 아침 안개,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 뭐 추부길 뭐 이렇게 다 좋은 얘기했어. 그리고 국토전략까지. 국토전략까지. 역시 국토전략도 아무리 그 국뽕이라도 어떤가 이러면은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샤를 시완의 어떤 이런 분석도 날카롭고 좋습니다. 뉴욕타임즈와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여기서 인드라가 인정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인드라가 반드시 참고하는 세 명은 누구냐? 토머스 프리드먼이라는 칼럼니스트, 뉴욕 칼럼니스트입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세 명의 프리드먼, 밀턴 프리드먼, 그 다음에 토머스 프리드먼, 또 한 명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누구죠? 갑자기 또 그 프리드먼 또 떠올리지가 않네. 세 명의 프리드먼. 그 다음에 CFR 의장. CFR 홈페이지에서 리차다스가 기고한 건 무조건 필독해라 이렇게 강조했죠. 세계 최고 정부 현재 대륙주 그 황제 치하에서는 세상에서는 CFR의 세계 최고 정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 미국 국가정보부 에이브릴 헤인즈, 미국의 수많은 CIA, FBI를 포함한 그 모든 정보기관들의 예산을 통제하는 것이 최고의 정보기관이 국가정보국이고, 거기에 수장이 에이브릴 헤인즈다. 이 세 명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유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푸틴의 조치는 무모하게 일으킨 전쟁에서 패배할 것임을 알고 있다는 절박함의 징표다. 워싱턴 포스트. 그는 1차 세계대전 뒤 니콜라스 2세 황제가 쿠바 미사일 위기 뒤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아프가니스탄 철수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살아남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으며 스스로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치를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의 어떤 뉴스 논조의 아주 특징은 한마디로 푸틴이 현재 이성적인 위치엔 아니지만 미친놈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꾸 지금 푸틴은 극단적 광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푸틴을 안심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어떤 일부 논조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푸틴이 비이성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미친 건 아니다. 미친놈과 이성적 인간 사이에 푸틴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푸틴의 미치고양이 협박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고 굴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인드라 논조를 닮아서 이런 얘기도 하죠. 푸틴은 결코 핵폭탄 버튼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인드라 버튼 얘기하니까 그런 언급도 있어요. 러시아 핵은 누구 거? 국영 거지 푸틴 게 아닙니다. 북핵은 누구 거? 반쪽 정은 게 아닙니다. 중국 핵은 누구 거? 메공 18거 아닙니다. 메공 18가 함부로
중국 핵 누른다. 그 전에 제거됩니다. 푸틴이 핵폭탄 누른다. 그 전에 제거돼요. 푸틴은. 그리고 인드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푸틴은 끝났다. 그래서 푸틴은 언제까지 존속하냐. 대체자를 국외원이 구할 때까지 있다. 지금 제가 볼 때 국외원의 어떤 여러 가지 논조를 분석해 본 결과 푸틴의 대체자를 어느 정도 내정한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아직 뉴스에 나오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과가 없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인드라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뭔가 푸틴의 대체자가 어느 정도 내정되기 시작했다. 아직은 대중에게 공개될 시점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알만한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는 차기 러시아 지도자가 뭔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이런 어떤 강력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좀 말씀드리시고요. 녹화 방송 아닙니다. 일단 신인균 넘어가고요. VOA.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계선 누님, 한국에 지금 있는 좌이파시오 정교조 북한학 교수들은 김계선 누님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되겠죠. 북한학 제11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당생활 지도가에 대해서 아주 이런 어떤, 저는 사실 좌이파시오 운동권으로서 30년 전에 무슨 뭐 이런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김기성 님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을 여태까지 만난 적이 없어요. 이런 북한 실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김기성 누님처럼 얘기한 분은 여태까지 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학에 관련돼서는 최고의 권위자다. 저는 김기성 누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기성 누님의 존경해요. 인드라는. 난 여태까지 북한 관련해서 인드라 좌이파시오 운동권이었잖아. 건대항쟁 때 구속됐고 그런 사람 30년 넘도록 친북이든 반북이든 어떤 입장이든 저는 김기성 누님처럼 이렇게 북한하고 강의하는 분을 못 만났어요. 아주 이건 여러분들 그냥 이건 공짜 강의, 이거는 돈 내고 봐야 되는 유료 강의인데 정말 세상이 좋아졌어요. 이거 공짜로 볼 수 있다. 이런 것, 김기성 다른 어떠한 방송은 안 보시더라도 우리 이 북한의 강자는 반드시 여러분들 피청하셔야 돼요. 북한 정치범 수용색 수감된 정치범의 거의 80%가 노동당원이고 나머지 20%는 노동당원의 가족들이다. 노동당원 가족들이라고 노동당원인 건 아니죠,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제 KP야, 앙리 4세. KP야 역사 소설이 흥미롭네요. 앙리 4세는 강희제, 노이 14세는 옹정제, 노이 14세는 건명제. 저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는데 어쨌든 구원론으로 참고할 이 앙리 4세 키우던 위그노와 메디치 가문, 이 부인이 메디치 가문이죠. 3명의 교황과 2명의 메디치가 프랑스 왕비, 참고하시고 메디치가. 그 다음에 크로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신. 잠시만요, 전화가 왔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니
죄송합니다. 예. 뭐 감성가 이성님이 처음 오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저 그 처음 오신 분들은 그 가급적 그 발언을 자제하시면서 방송을 잘 깊이 들으시는 게 좋고, 성렬형이 외교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문전비 자유파시하고 비교 불가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거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궁금하신 분은 인드라 여태까지 한 방송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보다 잘할 수는 없다. 현재 노선을 분명히 인드라가 강조 드립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리버 클리엄 때는 유대인의 영국 제2국이 가능했죠. 1656년. 예, 그래서 크로멜의 명감을 잘 보시면 되고, 크로멜 입장에서는 현재 한국이 지옥이죠. 왜냐하면 한국은 음식 천국 아닙니까? 예,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건 탐식, 7대 죄악이다. 예, 그래서 영국 음식이 맛없게 된 것은 크로멜부터 찾는, 예, 그런 얘기가 맞는 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크로멜이 굉장히 또 흥미로운 인물이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위그노가 그 다음에 윌리엄 3세 위그노가 영국 네덜란드로 대거 탈출했고, 네덜란드와 영국 중 프랑스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영국, 위그노가 선택했다. 그래서 록펠러 가문을 보면 위그노 가문이죠. 프랑스에 있다가 독일로 위그노 탄압으로 인해서 독일 라인란트 지방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이민한 집안이 록펠러 가문, 위그노 가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찰스 2세 제임스 왕이 헛짓거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가 나름대로 저렇게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메이슨 덕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그다음 런던 대화제 직후에 메이슨이 무너지고 프리메이슨으로 재결성되고, 이 프리메이슨이 결성되면서, 근대 프리메이슨이 결성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사업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통합하는 시민운동을 벌인 게 프리메이슨의 최초 이벤트거든요. 예. 그래서 1710년 19년인가 그냥 불과 5년 뒤쯤에 이게 해외로 수출됐는데 첫 번째 대상이 프랑스였고,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1720년대에 최초로 프랑스에서 형성되고, 대동방 로치, 프랑스에서 대륙에서 최초로 된 것이 프랑스 로치고 대동방 로치,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불과 100년 동안에 전 유럽으로 퍼진 것이 프리메이슨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계몽주의다, 이것은 프리메이슨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엔여왕,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흥민, 그 다음에 민재, 그 다음에 우리 부어나세바 아주 좋고, 부어나세바 아주 그냥 좋아해요. 왜 김민재 선수의 이름을 새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인드라님께서 야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인드라는 야구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인드라 중학교 때까지만,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야구 팬이었지만, 축구 팬이 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 팬과 야구 팬을 동시에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야구 팬 때는 축구에 관심이 없었고, 축구 팬이 된다면 야구에 관심이 없는 거지 뭐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냥 특별히 관심이 없어요. 농구에도 배구나 농구에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하키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축구만 관심이 있어요. 딱히 무슨 UFC 이것도 격투기에도 그렇게 딱히 인드라가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간에
한미 교류가 잘 되길 바라고요. 예. 전 특별히 야구에 대해서 별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히철리즘, 아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고무주가 되셨네요. 히철리즘 잘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유익남, 유익남 흥미롭고, 그 다음에 우리 윤서인 또 윤서인도 어그로 끌 때가 있네. 낚시했고, 그 다음에 또 한국스러운 모습. 이 친구가 65년생이었네. 매즈 미케스 가끔가다 보이는 배우 인상이 인드라가 좋아가지고 기억하는 인물인데, 인드라가 같은 나이네요. 65년생. 그다음 블랙핑크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연설 전문, 연설 전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시 25분 그리스빌님 어서오세요. 자, 오늘 이제 지인께서 전화하시는 바람에 조금 늦었는데, 예상보다 원래 한 12시쯤에 방송을 끝내려고 했었는데 지금 12시 25분이네요. 자,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를 세 가지를 딱 든다면, 첫 번째, 뉴욕타임즈, 세계 3대 언론이자 국익의 최고 언론인 뉴욕타임즈가 드디어 성유랑과 인터뷰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유엔 연설 직전에 했다는 것이 굉장히 시사적이고 유의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번론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성유랑이 유엔 연설에서 왜 북한이나 이런 데 언급이 없는가. 그것이 바로 성희롱이 세계화라고 했죠.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화, 산업화, 김대중은 자유화. 성희롱 미션은 뭡니까?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성희롱은요, 역대 대통령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만큼 특별한 대통령이에요. 이 세 명은 20년마다, 40, 30년마다 인들아 분명히 얘기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다 역대 대통령 다 국원이 임명했지만, 이 중에서 특별한 대통령이 성희롱 대통령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화 산업화 이런 미션이 있고, 김대중은 자유화 미션이 있었고, 성희롱은 세계화 미션이 있다. 그래서 유엔 연설도 세계화 미션에 입각해서 연설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전 세계, 한국에서 인드라밖에 없죠. 뭐 덜 떨어진 자유파시स्ट 정교조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조국이나 칭송해. 자, 세 번째 이슈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영화 수리남 재밌게 봤다. 이게 점점 K 드라마, K 한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헐리우드 문법과 한국 특징을 굉장히 잘 융합했다. 높이 평가한다. 신세계에 이은 대작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카시아님, 분수자님 고맙습니다.